네, 안녕하세요. 두 개의 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가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축구의 신으로 한번 모셔봤는데 진짜 축구의 신이 왔습니다. 네, 월드컵도 경험하시고 네. 올림픽 대표도 경험하시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골키퍼 이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메달리스트. 이거죠, 맞고 옛날에 스터리즈 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도 그쵸. 네 다녀오시고 저희 네. 채널에 이제 국가대표 분은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궁금해요. 국가대표들은 진짜 어떻게 운동하고 국가대표가 우리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차근차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먼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남다르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학창시절 어떤 선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축구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인데 아무래도 키는 굉장히 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80 정도였으니까 180이요?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네네. 축구를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부족했고, 처음에 시작은 용인축구센터가 아니고 서울 장안중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맨 땅에서 훈련하고 골키퍼 코치님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축도법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용인축구센터라는 곳에 골키퍼 코치도 있고 인주연디드에서 훈련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보러 갔고, 사실 실력으로는 절대 떨어지는 건데 네네. 키 하나만 보고 용인축구센터에서 뽑아서 좋은 골키퍼 교육을 받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원삼중학교가 전국 랭킹 1위인 팀이었는데 그 친구들 뭐 지금 박준태, 이승열, 김보경 뭐 그때 또래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친구들이 팀에 같이 있으니까 팀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선수들의 슈팅을 막으면서 그 선수들의 슈팅도 네. 맞고 네. 같이 경기도 하고 수비 리딩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축구를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20세 월드컵에 처음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유소년 대표로 발탁된 게 중학교 2학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1년 만에? 6개월 만에 시작한 지 한 1년 8개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라는 태극마크를 단 건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부분 축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손해를 본 건데, 하루에 친구들이 만약 2탕씩 했다고 치면 1년에 700번, 3년이면 2100번의 운동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남들이 쉴 때 내가 운동을 하자. 사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3탕은 기본이었고 새벽, 오후, 야간은 기본이었고 많을 땐 4탕, 최고 많을 땐 5탕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00탕을 뭐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쵸. 그때 2년 정도 됐을 때는 친구들과 같은 운동 레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해왔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계속 전진해 나가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에 계시고 국가대표 되신 네. 분들이 확실히 훈련 양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여태까지 인터뷰해보면. 저번에 나온 권용현 선수도 4번씩 했다고 네. 하시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지 않나 저랑. 몇 탕씩 하셨어요? 전 많아야 3탕이었죠. 많아야 3탕. 그쵸, 저도 많아요, 세탕.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 보면은 시간대나 또 그리고 합숙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그쵸, 그쵸. 통학을 하게 되면서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요즘 친구들은 요즘 하나를 하더라도 나에게 그쵸.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올림픽 대표랑 월드컵 대표를 가셔서 경험을 하셨는데, 그리고 청소년 대표 혹시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크게 내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는 대우. 일단은 냉정하게 뭐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은 청소년 대표의 식비, 그리고 올림픽 대표의 식비, 네. 그리고 국가대표의 1인당 한 끼의 식사비가 다르다. 진짜 그래서 같은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썼었는데 네. 똑같은 식당이어도 나오는 음식의 양이나 질이 다르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보면 뽑히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축구 실력적으로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대표나 유소년 대표 때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인성이 안 좋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인성이 되게 좋고, 그리고 사실 대표팀에 와서 그 정도 실력이 되면은 뭐 개인 훈련이나 몸 관리 같은 걸 또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친구들은 또 낙오가 되고 점점
실력은 사실 그 정도 레벨에 오는 친구들은 다 잘하는 친구들만 오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점점 더 높은 레벨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는 인성과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해주는 말인데 그 정말 기본기의 하나의 차이, 거기서 많은 낙오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기의 디테일에 조금씩 그쵸. 약간의 차이. 그래서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인데 그쵸. 네, 네. 실수라는 건 결국 어디서 나오냐? 기본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선택. 그 두 가지의 오류에서 나오는 건데 네.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당연히 선택에 오류를 할 수밖에 없고, 기본기가 좋은데 선택에 오류를 하는 친구들이 또 이제 낙오가 되는 건데, 기본기와 선택을 잘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택이라고 하면 뭐 내가 뭐 지금 뛸지 말지 뭐 그런 거. 걷어내야 될지, 걷어낼지, 컨트롤해야 물을지. 될지, 그쵸. 논스톱으로 줘야 될지. 축구에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 선택을 잘했는데도 나의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저도 기본기는 굉장히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표팀에서 저랑 같이 10년 넘게 오랫동안 생활한, 지금 엊그저께 체코전에서도 선발로 나온 김승규 선수는 네. 저보다 더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기본기를 그때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느꼈던 게, 저도 그걸 보면서 김승규 선수를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승규 선수는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이유는 저는 그때부터 해온 그런 기본기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법이 아닐까. 또 그리고 제가 기본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 기본기는 나와 같은 레벨에 있거나 나와 밑에 있는 레벨에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학 경기,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중학교랑 뛴다든지 중학교 1학년이 3학년 경기에 나섰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실수가 일어난다. 기본기에 의한.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기본기를 쌓을 때 지금 뭐 단순 리프팅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본기 훈련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도움이 되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선택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이어서. 근데 선택은 물론 지도자나 뭐 선생님들이나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네네. 결국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끝없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좋은 상황을 영상으로 접하고 그거를 실전이나 훈련에서 적용해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선택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게 야. 어찌 보면 숙명인데, 뭐 지도자 선생님이나 영상을 보고 내가 느꼈는데 훈련이나 시합장에서 적용을 해보지 않고 계속 지내고 있는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꼭 선택의 오류가 일어나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 그럼 진짜 국가대표들. 그렇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대표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의 그런 것들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뽑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실력 외적으로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과 좀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인성이나 그런 성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뭐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을 쭉 놓고 보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대표팀에 함께 같이 갔던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성실 안 한 선수들이 없고, 그리고 인성적으로도 정말 다 훌륭한 선수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잘하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것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이 항상 이 위에 상의를 바지에 넣어서 입고 다니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팀의 애티튜드나 팀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성실한 사람들을 뽑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독 코치가 안 본다고 빼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 과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살아남았냐 보면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국가대표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아요? 와닿아요. 응. 잘못 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가대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갑자기. 진짜 지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소한 거니까 어. 사실. 정말 사소한 거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그게 맞던 안 맞던 나의 생각을 이 팀에 주입시키기보다는 하라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던 거였던 것 같은데. 하라는 거 그냥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가 진짜 궁금한데 진짜 국가대표 뽑히는 분들은 진짜 떡잎부터 남다른가요? 제가 떡잎이 아니어가지고 노력파로. 저는 제 유일한 장점이 하나라고 치면은 키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키가 크면은 순발력이 느릴 수밖에 없고 뭐 움직임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찾아낸 방법은 키가 크면 어쨌든 작은 사람보다는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반응 속도를 좀 많이 올려보자 해서 반응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선수 중에 하나여서 뭐 떡잎부터 남다르다라고 하면 저는 키가 떡잎이지 않았나. 사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표면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쵸. 결과만 보게 되니까 네네. 떡잎부터 달라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맞아요. 이제 노력들은 보지 음.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네. 시간을 많이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다 보니까 음. 이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잘했나? 원래 잘했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반성하게 되네요, 뭔가 죄책감이 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 지도자를 여태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축구계에서 지도자 선생님들을 다 생각해보면 네. 뭐 국가대표 출신이 지도자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저도 프로팀도 있었고 했지만 네. 성공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만 갔던 지도자들도 네. 있고 국가대표까지 갔던 지도자들도 있는데 다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는 순간만큼은 그 철학을 내가 받아들여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골키퍼 코치님만 30분을 만났는데 아. 30분의 네, 그 네. 철학들이나 어떤 노하우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쵸. 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의 노하우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또 그 또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채널을 만든 목적과 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목적과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저희도 국가대표를 못 해봤고 더 나은 축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라고 하면 그래봤자 저 정도밖에 못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한테 네, 그쵸. 배우면서 자기 것으로 얼만큼 만드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너한테 아이템을 줄 거야. 어. 요즘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라고 네. 쳐보자. 내가 삼뚝 헬멧도 주고 삼갑바도 주고 3레벨 가방도 줄 거야. 나는 선생님은 너한테 축구선수로 성공시켜주지 못하지만 지금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는 아이템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좋은 가방을 만들어서 이 가방을 매게끔 해주는데 너가 싫다고 이 가방을 안 매면 그거는 마음을 열지 않은 거고 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또 나는 온 열정을 다해서 너를 가르칠 거야. 근데 너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딱 열고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시간이 흐르는 후에는 너가 발전되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은 이거를 되게 가스라이팅 했죠.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축구계에서 사라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는데 뭐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은 마음을 열고 선생님은 너를 향해서 진짜 이 시간만 1시간 반, 2시간만큼은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을 건데 너가 마음을 열고 잘 선생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좀 친구들이 더 확실히 제 말을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거기 어디죠? 저도 아들 나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골키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키가 커가지고 결혼부터 하고. 프로와 대표팀에서 많은 수비수와 호흡을 맞추셨을 텐데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건 골키퍼 입장에서 얘기를 네네. 하는 건데 네. 그 수비에 뭐 좋은 위치 선정도 있고 수비에 뭐 좋은 타점도 있고 네. 뭐 빌드업 능력도 네. 있겠지만 골키퍼 입장에서 수비를 딱 바라봤을 때 골키퍼를 배려해주는 배려. 수비들이 있어요. 와 진짜요? 와, 난 생각도 안 해봤어.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슈팅을 하나도 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갈고등학교 때 김주영 선배라고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3학년이랑 뛰었어요. 근데 8강전이었나? 경기 끝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범영아 미안해.
왜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슈팅을 하나 줘서 미안해. 나는 너한테 슈팅을 하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네. 너한테 슈팅을 하나 줘서 미안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패스를 통통통통통 튀어줬다? 네. 그러면은 경기 끝나고 나한테 사과했어. 미안해. 아...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것도 있죠. 오히려 백패스를 주는 척 하면서, 네. 왜냐면 백패스를 준다는 건 수비, 골키퍼한테는, 물론 지금 현대축구에서는 안전한 상황에서 되게 많이 빌드업, 주고, 네. 빌드업 능력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자기가 클리어하지 못했을 때 돌아서서 그냥 골키퍼한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네. 주는 게 예전에 빌드업이었는데, 주영이 형은 그때부터 나를 주는 척 하면서 돌아서고, 뭐 최대한 이렇게 배려하는 플레이. 최대한 안 주려고. 최대한 안 주려고 뭐 이런 플레이를 했고, 지금 대표팀에서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슈팅 때 굉장히 거의 골키퍼 수준으로 슈팅을 막죠. 몸을 날리고.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골키퍼를 배려하는 수비수가 아닐까.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비수들이 골키퍼처럼 막 몸을 날려서 막아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뒤에는 골키퍼밖에 없는데 내가 뚫리면은 너무 힘들어진다 우리 팀이.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책임감. 그래서 조금 더 내 선에서 다 끝내자. 예를 들어서 빌드업 할 때도 골키퍼한테 배려를 하면은 최대한 안전한 상황일 때 준다든지,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공을 준다든지,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수비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단순 골키퍼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슈팅을 한 개 줘서 미안해. 그 마음으로 축구를 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음. 물론 상대 슈팅을 다 자기가 네, 커버할 그쵸. 수는 그 없겠지만, 마음. 슈팅이 주기 전에 위치 선정을 통해서 또 상대가 슈팅할 때 좀 더 강하게 프레싱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은 네, 수비를 맞아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우의 수를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했었어야죠. 못했네요. 아. 네, 못했어요. 근데 가끔 또 포드 가셨으니까 네. 깜빡하시. 상대해보셨을 때 좀 위협적인 공격수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 국가대표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지만, 슈팅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제가 막아본 국내 선수 중에 제일 진짜 오른발 왼발 뭐 코스가 약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궤도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반응도 하고 타이밍이 떠질 텐데, 오히려 나갔다가 들어오는 느낌이니까 반응조차 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박주영 선수 같은 선수의 슈팅이, 저희가 슈팅 모션을 딱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좌우로 어디로 공이 올 것 같다라는, 미리 움직이진 않지만 예측은 하는데, 박주영 선수는 오른쪽 왼쪽으로 감아 때리던 직선으로 쭉 때리던 동작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가 예를 들어서 감아서 때리더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감는 거하고 네. 이쪽으로 깎아차는 거하고 이 동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 그 상대를 많이 상대해본 상대는 이 정도 슈팅 모션이면 이쪽으로 차겠다 하는데, 박주영 선수는 정말 좌우 슈팅 모션이 저는 똑같아서 어디로 때릴지조차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유소년 공격수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슈팅력을 가지고 있군요. 그 위협적인 공격수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한 선수를 봤을 때, 대한 선수랑은 마지막에 은퇴하고 슈팅스타에서 같은 팀을 네. 해보고, 그 전까지는 다 상대편으로 만났는데 절대 수비수 앞에서 놀지 않았어요. 공이 저기서 빌드업하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수비 뒤에서 놀았어요. 그 수비가 옵사이드 걸리는 데서. 업사이드 네. 위치에서 놀았어요. 네. 그러다가 타임 맞춰서 나왔다가 침투한다든지, 수비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내 뒤에 공격수가 있으면은 나는 공도 봐야 되고 뒤에 있는 수비도 봐야 되니까 계속 신경 쓰이니까 위치 선정도 틀려지고 몸 바디 포지션도 틀려지고 엄청 짜증나는 공격수가 신경 된단 쓰이죠. 말이야. 근데 이 선수는 계속 뒤에서 놀아. 음. 뒤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왼쪽이든 아, 오른쪽이든 갑자기 튀어나오고 거기서 볼 대주고 또 침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대안을 보면서, 아, 저거를 내가 지금, 왜냐면 저 뒤에서 계속 지시하니까, 야,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계속. 잡아 하는데 잡으면은 업사이드가 안 돼, 수비 라인이 처지고, 아. 그렇다고 처질 수는 없고, 이걸 계속 지시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전 궁금한 게, 헤딩슛이 힘들어요? 아니면 땅볼 놓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막기가? 공중으로 오는 게 힘들어요? 그거는 어떤 골키퍼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그쵸, 것 그쵸. 같고, 네. 어떠한 거를 좋아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있는 골키퍼들은 그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헤딩슛 같은 거는 오히려 막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제 뭐 1대1 같은 상황 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즐겨했고, 골키퍼가 제일 막기 어려운 거는 컵백, 뭐 이런 것들을 막기가 제일 힘들고,
국가대표 이범영 선수의 멘탈 관리 방법 중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네.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줄넘기를 많이 원래도 줄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더 나가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으로. 운동으로. 아. 그래서 줄넘기를 막 열심히 1시간 정도 돌리고 있어 땀이 막 젖고 나면은 그 사이에 그 내가 실수했던 잡념도 사라지고 좀 빨리 잊을 수 있고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왜냐면 줄넘기를 아. 빡세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신의손이라는 골키퍼 아. 샤리체프 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이 멘탈과 컨디션이 있어요. 네. 사람은. 네. 그러면은 멘탈이 맨 바닥인데 컨디션이 내가 오늘 좋아. 이러면은 컨디션이 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오늘 좀 불안한데 몸은 좋아. 가벼워. 가벼운데 딱 나가서 실수 하나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컨디션이 떨어져. 쭉 떨어져. 근데 컨디션은 좀 안 좋아. 네. 오늘 좀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약간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연규 선수처럼 근데 나는 정말 좋은 멘탈을 갖고 있어 지금 멘탈적으로는 너무 프레시하고 자신감이 넘쳐 그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경기를 치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컨디션이 올라가는 쭉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좋은 멘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내 컨디션은 사실 이거는 뭐 유소연 선수들에게는 크게 해당은 안 되는 건데 유소연 선수도 요즘에 리그를 많이 하죠. 주말에. 프로 선수들은 1년에 38경기가 정규 리그고 컵대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팀 생활까지 한 사람이면 1년에 많게는 60경기 넘게 경기를 그렇죠. 계속 치르는데 컨디션이 60경기가 다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좋은 멘탈, 자신감 있는 멘탈 그리고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은 컨디션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완전 뭐 몸살이 걸리든지 장염이 걸려서 컨디션이 나락이 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컨디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 멘탈 하나로 내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소연 선수들이 지금은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많이 깨져도 보고 많이 실수도 해보고 감독님한테 진짜 축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혼나도 보고 나서 상처를 많이 입고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얼마나 잘해서 혼나고 거기서 꿍이 있으면 절대 발전 없어. 혼나고 왜 혼났는지 일지도 적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항상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하는 게 지금 유소연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렇죠. 이거는 감독님이 맞아요, 야 맞아요. 좋은 멘탈을 네, 가져라. 뭐 아무리 훌륭한 심리 상담가를 가서 상담을 해도 쌓을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실수도 해보고 감독에게 혼나도 보고 다 해본 다음에 얼마나 내가 빨리 어떻게 했는데 회복이 된다더라. 예를 들어서 나는 조용히 차분히 일지를 쓰면서 멘탈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축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영화를 보면서 멘탈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멘탈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회복 방법은 많으니까 그거를 자신이 본인이 잘 선택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회복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결코 좋지는 않은 선택이다. 지금 유소연 선수들에게는. 그래서 가끔 그런 일탈을 즐기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자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정답은 아니다 라고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계신데 멘탈이 깨지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이 영상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국가대표를 꿈꾼다 라고 했을 때 준비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이건 있어야 된다. 뭐. 생각하는 게 이거는 질문이 조금 너무 어려운 게 뭐 그쵸. 국가대표는 누구나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쵸. 그냥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성실이 무엇이냐라고 치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게 성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성실하다. 자, 걔는 진짜 성실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저는 한 달, 2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내가 줄넘기를 돌리기 시작했어. 근데 친구들이 6개월 뒤에도 얘는 저녁에 8시에 나가서 매일 줄넘기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쟤는 진짜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선배님들이나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맨날 땀에 젖어 있었어. 제가 웨이트장에 없던 적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제서야 친구들이 저를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선배님들이나. 그래서 성실이 중요한데 성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다. 그래서 왜 진학할 때 얘는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진짜 성실해요. 실력은 좀 부족해도 진짜 성실해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친구들이 참 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궤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성실이라는 걸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은 네. 한 가지 노력을 단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 10년, 1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지속하는 게 성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범현 선수님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종합을 해보면 태도와 성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것만 가지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를 저는 늘 의심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포함하면 그런 성실들로 기본기를 만들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선택이 말씀하셨다시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그래서 성실함과 인성을 합해서 기본기를 만들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계속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경기장에서 보이고 그게 쌓여면 국가대표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뭐 확률이 올라간다. 확률이 올라간다. 말은 확률이 쉽지. 올라간다. 확률이 말은 올라간다. 쉽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추가돼야 될 게 축구 선수로서의 네. 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뭐 근데 운도 네, 네. 아무에게나 신이 주진 않죠. 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누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돼야 되고 또 부상도 없어야 되고 맞아. 운도 그리고 있어야지. 뭐 부상도 없는 것도 운인 거고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운도 실력이다. 그 운을 타고나는 것도 실력이고 오늘 내가 진짜 잘하고 막 엄청 성실한데 그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실력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국가대표까지 해보고 그리고 또 국가대표를 해보지 않고 또 프로 선수에 잠깐 있다가 한 친구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로 레벨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까지는 자기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제 스스로도 선수 때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은퇴한 이후에도 이 나의 습관들을 이제는 한 25년 정도를 했으니까 네.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세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아요? 편하게 좀 사셔도 편하게 살아 은퇴했는데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움직이고 지금 사실 시간이 밤 10시인데 여기 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저희 공통 질문입니다. 식단은 안 물어봐. 식단 식단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아니, 그 하셨어요? 아니면? 식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영감을 얻은 게 홍명보 감독님이랑 같이 그 피지컬 코치 생활을 했던 이케다 세이고상이라고 있는데 이제 선수들 뭐 과일 같은 거나 튀김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예 못 먹겠어요. 과일도요? 과일은 먹는데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너무 아, 높거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못 먹겠고 또 특히 튀김류 그리고 탄산류 이런 것들을 아예 절제시켰는데 그 이유는 체지방에 따른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1kg 아령만 하나 들고 운동장 10바퀴 뛰려고 하는 것과 그냥 10바퀴를 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둘 다 힘들지만 결국엔 1kg를 더 들고 있는 게 힘들다. 근데 나에게 지방이 1kg가 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거가 똑같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팀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체지방을 무조건 쟀고 체지방의 변화가 있는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다음 소집 때 못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거의 저도 선수 때 이케다 세이고상을 19살 때부터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런 몸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은퇴할 때까지 물론 뭐 튀김을 아예 안 먹었대 치킨을 안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피자를 안 먹었고 콜라를 한 잔도 안 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다. 최대한
먹으면서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조금 느끼면서. 그렇죠. 먹으면 또 운동 더 하고 어. 뭐 해야 이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게다 세계보상도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치킨을 안 먹고 사냐.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소집이 없을 때나 휴가 기간 때 이걸 먹고 싶다고 하면은 식사로 먹어라. 그 치킨을 식사로. 그러니까 치킨을 대부분 야식으로 먹으니까 식사로 먹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 근데 식사를 다 하고 야식으로 또 치킨을 먹는 건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치킨 야식이긴 한데 이게 참 그쵸. 쉽지 않죠. 그죠? 지금은 저는 은퇴하고 슈팅스타 때까지 은퇴한 지 2년 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를 선수 때랑 똑같이 유지하다가 지금 슈팅스타를 26년에서는 안 찍었으니까 10kg가 바로 불었어요. 10kg. 아, 진짜요? 음. 아, 몸이 엄청 커지셨고. 엄청 크죠. 10kg가 불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야식도 한 3일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먹고 너무 먹는 게 맛있고 행복하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걸 못 누렸으니까 그쵸. 지금 진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은퇴하고 먹어야지. 은퇴하고 먹어야죠, 은퇴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그 축구를 잘한다는 건 뭘 잘한다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축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축구라는 사회가 굉장히 이 큰 사회에서 작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손흥민이나 이강인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서도 성공을 한 거지만 적당히 프로 선수 되고 뭐 프로 한 10년 뛰었다고 뭐이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축구 사회에서 이루어진 그 나의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좋은 멘탈과 좋은 그런 사회적 관계나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축구를 선택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축구 선수 하는 만큼은 나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고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거나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 나의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처럼. 오늘 이렇게 네. 국가대표 이범영 선수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가 또 있습니다. 방어식. 2부를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2부 빠르게 찍고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2부는 다음 주에 이제 어. 공개되는데 여기서는 그 골키퍼 관련해서 네. 이제 골키퍼를 모셨으니까 네. 그래서 골키퍼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또 마침 또 골키퍼 레슨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꿀팁 짧게, 같은 걸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